자, 안녕하세요.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평생 혹은 졸업하고 하시고 싶은 일 있으십니까? 그냥 전공이기 때문에 선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걸로 평생 재밌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통방통 취업성공기 두 번째 시간,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를 강의하게 될 HID 비타 대표 차희연입니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오늘 할 내용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두 번째, 그 꿈을 꾸어라.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하라. 네 번째, 시간을 관리하라. 즉, 내 인생을 장기적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목표를 딱딱 끊어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요,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랍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지금 올해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아마 한 78, 80 대충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올해 평균 수명이요 82.6세라고 해요. 와, 이 얘기 들으면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 80세? 야, 진짜 벽에 뭐 칠하고 살겠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졸업하는 대학생의 나이가요. 몇 살이죠? 23, 24살 정도 될 거고요.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요. 21, 22살일 겁니다. 남학생은요. 25에서 28 사이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걸리죠? 한 60년 가까이, 내가 죽을 때까지 60년 가까이 걸려요. 그런데 이 60년 동안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 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60년을 살라고 합니다. 자, 엄청 길죠? 참 길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60년 동안 정말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2009년 여름에 무한도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이 됐어요. 무한도전 멤버들끼리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노홍철인데요. 노홍철 그래프를 딱 보면요. 인생 굴곡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뒤에 나오는 멤버들보다 좀 덜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방송으로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전에는요. 대학교 다닐 때 본인이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왔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식으로 한 3번 자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방송 일도 잘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생 사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요식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식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과거에 이렇게 굴곡을 다 설정을 한 후에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설정을 또 해놨어요. 자, 두 번째 보시게 될 분은요, 박명수 씨입니다. 박명수 씨 인생 그래프가요, 보시면, 어렸을 때가 뭐 이렇게 약간 암울한 시기가 약간 있었고요. 그리고 좀 굴곡이 좀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못난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다가요. 못난 외모로 인기를 끌다가 약간 침체기가 있었는데 유재석 씨를 만나서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이 탈모가 있잖아요. 탈모 사업으로 자기가 50대 때는요. 성공을 할 거래요. 그리고 꿈이 있어요. 보니까 대기업을 인수하는 게 꿈이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너무 기뻐서 하늘로 날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지금 노홍철 씨 같은 경우도 나이가 31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박명수 씨도 한 40 정도 될 거예요. 자, 이 나이 때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인생을 쭉 돌아보고 또 멀리 봤을 때는요. 80, 90까지 봤을 때 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과연 여러분들은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그 세로축이 뭐가 되냐면
성취도입니다. 가로축은요, 연령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82.6세가 평균 연령이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에서 80대까지를 쭉 놓고 봤을 때, 자, 우리 20년에서 25년, 길게 30년밖에 안 살았어요. 자, 30년 동안 나는 어떤 굴곡진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면 30년 동안, 20년 동안 분명히 굴곡이 있습니다. 분명히 굴곡이 있어요. 어떻게? 글쎄요,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굴곡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 분명히 굴곡 중에 하나를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취업하기 힘드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굴곡 중에 하나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길게 사는 80 이상까지 사는 우리의 삶을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나 말년에는 이런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삽니다. 안타깝죠? 길게 사는 그 긴 인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살게 돼요. 자, 요걸요, 모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증후군, 나이아가라 폭포 신드롬,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즉, 빠르게 흐르는 이 물살을요, 반대로 가르고 올라가지 못하고요, 떠내려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진영 씨랑 원더걸스가 무릎팍도시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박진영 씨가 원더걸스를 설득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연예계는 빠르게 흐르는 물살과 같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싶으면 그 유속에 따라서 반대로 올라가 있으면, 걸어서 올라가면 간신히 제자리를 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고 싶으면 더 빨리,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연예계 뿐일까요? 저는요, 지금 사회 모든 현상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요, 그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멀리, 나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사는 게 즐겁지? 나 어떻게 하면은 먼 미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미래에 나 성공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명품 좋아하시죠? 물건에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명품이 왜 명품인지는 알고 계시죠? 소수의 특권받은 그 인권층이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들였었던 물건, 아니면 나만의 표시로 생각했었던 이런 물건들이죠. 근데 이 명품들이요, 브랜드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특징이죠. 근데 물건에만 명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에도 명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명품이 명품인지 아세요? 자,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소량밖에 없다. 그리고 비싸다. 그리고 없어도 사람들이 찾는다. 자, 이것을 인재로 한번 바꿔볼게요.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찾아요. 대체될 수도 없으면서 나를 자꾸 찾아요. 그러면 자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명품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만 딱 맞출 수 있으면 돼요. 나를 찾게끔 만들면 되고요, 대체할 수 없게끔 만들면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자, 그 월드스타 B가 무릎팍도시에 나와서 이런 말 했었죠.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면서 많은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청강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꼭 해요. 만약에 그 지니가, 요술램프 지니가 딱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빌라고 하면 어떤 소원 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대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가 첫 번째로요, 집입니다. 집은 뭐냐면요, 지금 돈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값은 곧 돈이에요. 집값 오르면 나 돈 벌었죠? 강남에 집 하나 있으면 야, 부자죠? 이런 것처럼 집은 곧 돈이에요. 자, 두 번째 그 소원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나 돈 많아도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지.
돈도 많고 이왕이면 건강도 이제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꿈입니다. 근데 이 꿈에서 참 많이 갈려요. 부모님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 꿈은요, 이게 우리 학생들도 요거 알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자식 걱정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20대, 30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로또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취직했으면 좋겠다. 부모님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나, 부모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참, 이런 걸 보면 되게 아이러닉하죠. 근데 그만큼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강의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요, S모 대기업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할게. 로또 당첨됐어. 그럼 너 로또 당첨되면, 그 당첨이 돼도 그 S기업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미쳤어요? 내가 왜 거길 들어가요? 로또를 당첨됐는데.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 그게 회사가 가고 싶은 겁니까? 돈을 벌고 싶은 겁니까? 회사 가도요, 돈의 목적을 다 달성을 하면요, 행복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돈 때문에 다니는 거지 즐거워서 다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월급도 안 올라요. 취업을 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요, 취업을 해 있는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요, 많이 다시 되돌아오시죠? 자, 그런 이유는 경영 환경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명품 인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요, 우리 멀리 봤을 때요, 명품처럼 살아야죠.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살아야 되고요. 제대로 명품으로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성공, 혹시 여러분들의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과연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아니면 행복한 인생이란, 그리고 행복한 직업이란, 뭐가 과연 성공일까라는 이제 그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우리 가족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이게 나의 성공의 정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차도 좋은 거 끌어야 돼요. 집도 무지무지 좋은 거 있어야 성공이라는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성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성공하고 명품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런 거를 하면 돼요. 자, 그 첫 단계가요, 나 뭐 하고 싶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그쪽으로 갈 수가 있죠.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 막연하게나마 이루어질지 안 질지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나 인생에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딱 찾아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길면요, 긴 날짜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라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면 돼요. 즉, 20년 장기계획 목표다. 그럼 20년서부터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표에 맞게 시간을 관리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게 바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비전을 확실하게 문서화하고요. 두 번째,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전력 질주해라. 자, 세 번째,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고, 네 번째, 인간관계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자, 다섯 번째,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삶의 비전,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을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로 나아가는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에 대해서 사실 지금 20살, 25살 뭐 요 정도 사이일 텐데 혹시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아마 꿈이 있냐라는 이야기,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요, 분명히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왜? 초등학교 전에는요, 아니면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 의사 될 거예요. 저 간호사 될 거예요. 저 선생님 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에 붙는 꿈은요, 정말로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존 고다드라는 사람의 드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1972년도 라이프 잡지에 존 고다드라는 47세의 남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한 남자의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게 돼요. 자, 기고를 했는데 사상 유례 없는 판매 부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딱 볼게요. 이 존 고다드라는 사람이요. 한 번은 한 12살 이때쯤에 부엌에 딱 앉아 있는데요.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두 분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5년만 젊었어도 그거 했을 텐데 나 지금 이제 기운 딸려서 못하겠다. 야, 나 10년만 젊었어도 나 옛날에 그거 했을 텐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요. 어린 존 고다드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후회하고 살지? 그때 하면 되잖아. 왜 이제 와서 후회를 하지? 라는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노란 수첩에다가 그 부엌에 이제 구석에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 이제 밤새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해가지고 착 써요. 나는 후회하지 말아야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왜 후회하고 살아? 어차피 사는 거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자, 이 생각으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쭉 적어봤더니 127개가 나와요. 자, 127개를 딱 봤더니 정말로 놀랬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강이 8개가 있습니다. 나일강, 아마존강, 콩고강, 콜로라도강, 중국의 양자강, 니제르강, 오라노코강, 리오코코강. 자, 들어본 강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강도 있을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강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8개 있습니다. 이 8군데를 가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 걸릴지 아니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금액이 얼마나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적었어요. 두 번째, 공부하고 싶은 문화예요. 자, 콩고, 뉴기니아, 브라질, 보르네오, 수단, 호주, 케냐, 필리핀,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알래스카. 자, 하나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등반하고 싶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콘카구아 산, 맥킨리 산, 휴아스카라 산, 미터원 산, 요렇게 굉장히 다양한 산들이 있고요. 후지산도 있습니다. 백두산은 없네요. 자, 그래서 이게 겨우 36개 있어요. 자, 수중 세계를 보고 싶은 곳, 플로리다의 산호초, 홍해, 피지섬, 바하마. 가보고 싶은 곳이 북극과 남극, 만리장성, 스웨즈운하. 굉장히 다양하죠. 자, 수영해보고 싶은 곳이요. 빅토리아 호수, 수페리아 호수, 탄자니카 호수. 사진 찍고 싶은 곳이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 요세미티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자, 기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튀기 5피트, 높이튀기 5피트, 몸무게 175파운드 유지한다. 1마일 5분에 주파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태어나신 곳을 방문한다. 배를 타고 외국을 가본다.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비행기, 모터사이클, 트랙터, 서핑보드를 다 배워보고, 그리고 음악 작곡하고 피아노 연주하고, 독사에게서 독을 빼보고요. 영화 스튜디오를 구경하고요. 굉장히 간단한 거에서부터 대단히 어려운 것까지 있습니다. 달에 가본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다. 21세기를 맞이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다. 의학을 공부하고 탐험을 한다. 세계 일주한다.
플룻과 바이올린 연주한다. 자, 담장 치는 법을 배운다. 자, 요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사람이요, 과연 47살 때 127가지 중에 몇 개를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잠깐 말씀을 드린 요 내용도요, 사실 우리가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은요,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참고로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몇 개를 성공했을까요? 자, 보통 이 질문을 하면요. 10개요. 20개요. 100개? 100개는요, 반신반의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고요. 50개? 거의 1개, 뭐, 요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108개를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108개를 달성을 해서 요걸로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는요, 우리 대학생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 40개 정도까지는요, 대충 뭘 쓰면 써요. 근데 40개가 넘어가면요, 나 과연 뭘 써야 되지? 쓸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꾸역꾸역 쓰게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50개가 넘어가면서 쓸 말이 없어지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세부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어머님께 효도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런 드림리스트가 있었다면요, 뒤쪽 한 60번쯤 가면요, 어머니 중국에 보내드린다, 어머니 일본에 보내드린다, 어머니 미국에 보내드린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죽기 전에 이거 정도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자,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신 분들은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드림리스트 쫙 보시면요, 정말로 황당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나온 것 중에 제일 빼야 될 게 요거예요. 내 의지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 세상 살다 보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로또 당첨이죠. 근데 드림리스트에 많은 학생들이 로또 당첨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두 손 모아 빌어요.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요, 로또를 살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요런 드림리스트 적으신 분들은 지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요런 분들이 있어요. 우주정복이 드림리스트 중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된다. 나 도박으로 1억 천금 벌래. 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은요, 드림리스트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움직여서 실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무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꼭 적으세요. 이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자, 하버드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했냐면요, 1979년도에 졸업한 동문들이 10년 뒤에 각각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이제 역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적을 한번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 중에, 아, 네가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뭘로 먹고 살래? 그거를요, 명확하게 글로 쓴 사람도 있었고요. 그냥 생각에, 나는 전공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래,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무슨 목표가 필요해, 나 하버드 나왔잖아, 그럼 아무데나 잘 좋은 데 갈 거야. 자, 이렇게 하는 부류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졸업을 하고요, 10년 뒤에 3%의 학생들이요, 3%의 학생들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즉 글로 썼습니다. 자, 13%의 학생들이요, 목표가 있었지만 글로는 안 적었어요. 근데 84%의 학생들은요,
그냥 즐겼습니다, 삶을. 나 즐겁게 살 거야. 나 현재형 인간이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10년 뒤에 3% 목표와 계획을 세웠던 이 3%의 학생들은요, 목표는 있었지만 종이에 직접 기록하지 않은 이 학생들과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13%의 목표는 있었지만 종이에 직접 기록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그 밑에 84%의 그냥 목표가 없었던 친구들보다요, 평균 수입이 2배 높았습니다. 목표는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근데 목표도 있고요, 계획도 세우고요, 글로도 적었어요. 그럼 과연 몇 프로일까요? 자, 이 3%의 사람들은요, 나머지 97%의 학생들의 모두 97명의 번 그 돈을 모두 합쳐가지고 이거에 10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겨우 10년 만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내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다 적고요. 그 옆에다가 계획을 딱 썼어요. 나 이거 언제까지 달성할 거야? 나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게 뭐지를 알아야지 글로도 적을 수 있죠.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꿈을 많이 꾸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20살, 21살, 22살 대학교 다닐 때 내가 과연 내 인생에 꿈이 있었는가라고 되짚어봤을 때 저도 감히 아우, 나 있었어요. 꼭 있었어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요, 지금은요, 1년 계획이 꽉 차 있고요, 10년 계획이 꽉 차 있고요, 20년 계획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꽉 차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꽉 차 있을 때의 기간과 그렇지 않을 때의 기간이 삶의 질이 다르고요, 행동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생각한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를 다 적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 과연 어떻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꿈들인데 내가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존 고다드의 드림리스트에 127가지를 적었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드림리스트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얼마나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드림리스트는요, 이제 그냥 드림리스트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쭉 적어요. 나 이번에 학점 A뿔 맞아야지. 나 이번에 학점 올해 A뿔 맞아야지. 나 이번에 토익 몇 점 맞아야지. 나 이번에 졸업하고 어딜 가야지. 나 이번에 여자친구 한번 만들어 볼까? 나 이번에 어디 어학연수 가야지. 나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리스트예요. 자, 이런 것들을요, 그 옆에다 딱 하나만 하세요.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얼토당토 안 해 보이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들의 글들, 그냥 언제 할지 생각도 안 해봤었던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느냐, 옆에다가 달성할 날짜를 딱 적으세요. 자, 이번에 나 올해 A뿔 맞아야지. 그러면 그 달성 날짜가 언제입니까? 적어도요, 기말고사 전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알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 성적이 나왔을 때 알게 되죠. 그러면 성적 나오는 그 날짜를 딱 적으세요. 그러면 아니면 기말고사 날짜를 딱 적으세요. 그러면 이 기말고사에서부터 A뿔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100페이지의 그 시험 범위가 있어? 그러면 이 100페이지를 일주일간 몇 페이지씩 봐야 되지? 몇 페이지씩 보는데 이 100페이지를 몇 번 봐야 되지? 몇 번 읽어야 되지? 요런 시간적으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취직해서 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려야지. 자, 이런 드림리스트를 적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는 나이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과연 언제 어떤 돈을 모아서 부모님 효도여행을 시켜드릴 것인가를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1년이면은 효도여행 보내드릴 수 있죠. 입사하고 1년이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24살이야. 그러면 졸업하고 취직하는 나이가 25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26에는 부모님들 효도여행 보내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26살. 자, 2년 뒤, 그럼 2012년, 2013년 10월 이렇게 날짜를 딱 적는 겁니다. 이러면요, 실행할 수 있는 날짜로 좀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의 꿈은요, 그냥 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유치원생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제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꿈들,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는 꿈들은요, 모두 다 옆에 숫자만 적으면 실현이 가능한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내 결단으로 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쭉 적어보면요. 내가 실행 날짜를 정하면 돼요. 정하면 해야 되겠죠?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꿈과 목표가 결합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아, 나 비전이 있어, 꿈이 있어, 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가슴을 울려주는 꿈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수능 성적 올리기 위해서 나 몇 점 올려야지 써봤어요? 아니면 나 등수를 한 3등만 올려야지 써봤습니까? 아니면 나 내일까지 20페이지 읽어야지, 나 내일까지 30페이지 읽어야지 이렇게 써봤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글로 써서 나 이번에 20페이지 달성해야지, 나 30페이지 달성해야지 이렇게 했었던 게 대학을 딱 졸업하는 순간 완전히 해제가 돼요. 숫자의 묶음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같은 삶을 살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숫자로 썼었던 그것들을 왜 해제를 시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는 숫자를 붙여야 돼요. 어디에다가? 꿈의 목록에다가 숫자를 딱 붙이면 이게 실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혹은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나왔었던 이제 글귀인데요. 쓴다는 것은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을 불러오듯이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글자 하나하나는 운명을 바꿀 변화를 가져온다. 자, 요 말은요. 여러분들 시크릿이란 책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시크릿에 보면요.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바라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즉, 일단 생각을 하면 생각에 뭐 파동이 전해진다. 우주에다 나의 파동을 보낸다라고 많이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글을 쓰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근데 내가 일단 썼으면요. 내보인 이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본의 와타미 그룹의 와타나베 회장이 이런 신문에 나와 있는 이런 글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먼저 꿈카드를 만들고 실현할 날짜를 적어 매일 꺼내보라고 합니다. 매일 안 꺼내보는 건 소용없어요. 글로 쓰고 매일 꺼내보래요. 자, 그래서 자기의 스케줄을 적은 수첩에 꿈의 내용을 적은 비전 카드에 또 일기까지 썼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일본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조혜련이라는 코미디언 알고 계시죠, 다들? 근데 사실 가수나 뭐 탤런트나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이 가도요.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유머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조혜련이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코미디언 1호로서 나는 일본 진출을 할 거야.
자,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누군가가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공부를 하라고 한대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얼마 전에 강신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나는 미래일기를 씁니다. 미래일기를 쓴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미래일기를 써보니까 정말 실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래일기를 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미래일기를 쓰게 되면요. 저도 미래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쓰면 어떻게 상상할 수밖에 없냐면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달성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미 시각화해서 머릿속 상상을 했기 때문에 뇌는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상했었던 건요. 과거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를요.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상상하고 나서 이 상상한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너무나 즐겁고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뇌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뇌의 특성을 이용을 하면요. 더 쉽게 여러분들의 꿈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미래일기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날짜가 정확하죠? 날짜가 정확합니다. 날짜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역으로 끊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년 뒤에 나의 미래일기를 쓴다. 그럼 2년 뒤에 나는 S그룹에 입사를 할 거야. 자, S그룹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 입사 지원서도 써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인적성수 검사도 봐야 돼. 그러면 그거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올해는 이렇게 준비하고 내년에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2년,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보름, 일주일, 하루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성공하려면 정말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감정을 지배를 해야 돼요. 즉, 이런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요. 지금 우리 선배님들 많이 졸업을 하고 어떤 일이 있냐면, 졸업하고 취업을 나갑니다. 취업을 해서요, 우리 입사하면 뭐부터 하는지 아시죠? 복사합니다. 왜?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나 대학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처음에 입사를 하면요, 바보예요, 바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정말로 복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부터 시키냐면요, 복사부터 시켜요. 근데 복사만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얼마를 배웠는데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 들어와서 복사하려고 내가 그 힘든 취업 관문 뚫고 들어온 줄 알아?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러면서요, 확 때려치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딴 데 입사할 거야. 나 여기 들어왔으면 딴 데도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딴 데를 가죠. 딴 데도 다를 것 같죠? 똑같습니다. 복사부터 시켜요. 자, 이렇게 내가 욱하고 충동적인 마음, 요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야 돼요. 요런 것들을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관리는 일 관리, 공부 관리입니다. 자, 우선순위 관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 여러분들 요즘에 대인관계 잘하는 친구들이 성공한다고 하죠. 실제로 기업에서 리더십 강의를 할 때 리더십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딱 두 가지로 압축돼요. 첫 번째, 업무 역량이 높으면서,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리더로서 성공한다, 조직에 성공한다. 자, 이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일 잘해도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주변에서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나 학점 4.5에, 4.3에 외국도 갔다 왔고, 토익도 높고, 봉사활동도 했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요, 딱 맛있게 봤더니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기업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조직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직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제력.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참 안타깝게도 성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내가 뒷받침을 해야 돼요. 아주 부자라서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어학을 공부해야지 그랬을 때 책을 살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학원을 다녀야지, 누구한테 배워야지 했을 때 학원 다닐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경제력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지무지 많은 돈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경제력은 아니에요. 자, 이래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마음과 몸을 단련해야 돼요. 어떤 학생, 그 취업 글 올라온 친구들 중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29입니다. 29인데요.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당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당뇨병이 생긴 걸 알았습니다. 근데요, 기업에서 자기가 아프니까 이 몸 관리를 해야지, 건강 관리를 해야지 좀 충격을 받았겠죠? 병원도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닥친 게 뭐냐면, 이 병원비 되려면 그래도 나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내가요, 이런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요,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그리고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해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해도요, 사기쳐서 성공하는 것과 정당히 벌어서 성공하는 것은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런 것들을요, 다 정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거.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피드백해야 돼요. 내가 과연 감정을 잘 지배하고 있는가? 시간 관리 잘하고 있는가? 인간관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잘 높이고 있는가?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마음과 몸이 튼튼한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꿈 옆에 글을 쓰면 목표가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됩니다. 자, 이 목표를 어떻게 해라? 세부적으로 나눠라. 자, 2015년도에 나는 과장이 될 거야. 대리가 될 거야. 아니면 취직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적는 거죠. 자, 이렇게 날짜를 적고 시간 계획을 세워라. 자, 이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관리하는 건요, 일을 관리하고 업무를 관리하고 업무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적었습니다. 다 적으면요, 그냥 단순히 나열을 해놓은 리스트에 불과해요. 자, 근데 여기에다 날짜를 딱 적는 순간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 목표를요, 시간 관리라는 개념에서 딱 봤을 때 목표를 2010년까지 딱 해야지, 그러면 요걸 역추적해서, 아니면 2012년까지 해야지, 그럼 요걸 이렇게 역으로 계산해서 오늘 뭘 하고, 내일 뭘 하고, 다음 달에 뭘 하고를 정하는 게 바로 시간 관리예요. 근데 그냥 무작위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해서 날짜만 적는다고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카테고리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자, 카테고리를 나누세요. 자,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쫙 적어보면 여행에 관한 것들, 가족에 관한 것들, 취업에 관한 것들, 미래 일에 관한 것들, 아니면 개인적인 일에 관한 것들 해가지고요, 카테고리 쫙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쫙 한 번에 보면요,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과연 일에 대한 목표는 무엇인가, 취업 목표는 무엇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를 딱 적어서 이 리스트 옆에다가 날짜를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어느 기업에 들어갈 것이다. 옆에 딱 가르치고 2012년 2월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 실천 계획. 자, 그러고 2년 이상, 1년 이상 해서 2년 동안에 나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 구체적으로 점점 적어가는 게 바로 시간 관리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돌과 작은 돌을 한 항아리 안에다가 집어넣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에 큰 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쫙 넣었어요. 넣어보니까 꽉 찼죠? 예, 꽉 찼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꽉 찼는 거 봤더니 이 안에다가는요, 이 사이사이에 그 자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갈을 쫙 채워 넣습니다. 자, 자갈을 채워 놓으니까 또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또 뭘 넣을 수 있냐면 모래를 이렇게 사이사이 또 넣을 수 있어요. 자, 모래를 넣은 다음에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을 넣으면요 정말로 꽉 차게 됩니다.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요. 근데 우리의 시간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자, 다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가 주어져요. 즉 뭐냐면 누구에게나 같은 항아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에다가 어떤 사람은요 큰 돌만 집어넣고 중간중간 비어있는데 데는 그냥 냅두지 뭐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친구는요 물까지 꽉 채워가지고요 그냥 아주 튼실하게 아주 똑똑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뭘 뜻하냐면요, 우리 이 항아리 있죠. 이 항아리는요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의 양을 뜻합니다. 근데 큰 덩어리들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일들,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 나 취직해야 돼. 나 결혼해야 돼. 나 미래에 무슨 직업 가져야 돼. 이런 굉장히 큰 일이죠. 자, 근데 사소한 일들이 있어요. 친구가 오늘 생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술을 먹으러 나가재요. 술을 먹으러 나가는 것들 사소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소개팅을 해야 된대요. 그런 것도 굉장히 사소한 일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여자친구를 선을 봐서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 분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요, 나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해야지.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생활 계획표 한번 다 써봤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요. 24시간 딱 나눠가지고요. 꼭 제일 먼저 넣는 거 있어요. 취침. 해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생활 계획표 씁니다. 아침 8시 기상. 9시까지 운동한다. 10시까지 아침밥을 먹는다. 방학인데 숙제를 한다. 요런 것들 하죠. 그리고 나 10시에 취침한다. 근데 되나요?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 관리는 뭐냐면, 중요한 게 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뭔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중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시간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2년 뒤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준비를 할 때요, 토익이 800점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은 700점이 나와요. 100점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죠? 근데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취업이에요. 그러면 이 취업이라는 아주 큰 돌을 넣기 위해서 시간을, 영어 학원 시간 먼저 끊거나 토익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밥 먹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과연 우리 4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4년제 아닌데, 나 3년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4년제라면 4년제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고요. 3년제면 조금 1학년, 2학년 때 해야 될 일을 압축해서 진행하시고, 2년제라면 1, 2학년 때 압축해서 하시고, 3, 4학년 때 일을 압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1학년 때 뭘 해야 되나 봤더니,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내 적성에 맞는가? 나 이걸로 취업을 할 것인가? 그럼 나 취업하면 언제 취업하지?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내 현재 역량을 점검해야 돼요. 자, 2학년 때 뭐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토익 성적은 몇 점이고 스펙이 어느 정도가 달성해야 갈 수 있고, 그리고 학점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리더십이라든지 인간관계 능력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는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 모르는 걸 쫙 뽑은 다음에 요거를 언제 해야지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학년 때는요, 스펙들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자, 3학년 때는 뭐 하냐면, 나 토익 지금 800점이 합격인데, 나 780점이네. 20점 남았어. 그러면 20점 올리면 되죠. 자, 그리고요, 영어 회화, 요즘에 회화가 좀 많이 강조가 됐어요. 영어 회화, 혀를 빨리 잘 굴려야 되는데, 혀를 굴리려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누구한테 배우지? 원어민 회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 어떤 직무하고 싶어. 회사에서 어떤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어떤 직무가 중요한 겁니다. 자, 나 무슨 일 하지? 어떤 직무 하지? 자, 요거를 딱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필요한 경력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 그러면 그 업계에 있는 박람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공모전에 공모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교육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적고요. 그리고 면접별, 유형별 대비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하는 회사에 직무별, 직무별 아니면 회사별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 회사에 이거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갖고 이력서를 내면 되겠구나. 요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요겁니다. 1학년 때는요. 여러분들 학교 딱 입학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우리 고등학교 다녔을 때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공부해.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대학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싸, 나 대학 왔어. 그러면서 계속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녀요. 그래서 학점 빵꾸 나가지고 군대 가는 친구들 여러 봤습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학점이라는 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4년제에서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점이 140학점이죠. 2년제는요, 70학점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그런 개념 별로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래요. 그러면 대충 수강 신청하고 들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까지 18학점, 20학점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학점이라는 게 140학점을 다 들어야 졸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학점 관리는 이겁니다. 4학년 2학기 때 학점 많이 남겨놓지 마세요. 왜? 4학년 2학기 때는 우리 되게 바빠요. 이력서 써야 되죠. 면접 보러 가야 되죠. 떨어지면 다른 데 다시 제출해야 되죠. 취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회사 알아봐야 되죠. 할 일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학점들을 몰아서 듣기 위해서는요,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요. 언제부터?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요. 2학점씩, 3학점씩, 계절학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축적을 시켜주는 겁니다. 축적을 시켜주면은 4학년 2학기가 되면요. 남는 학점이 5학점에서 6학점 정도만 남겨놓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수월하게 취업 준비도 하면서 학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대학은요. 수업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대학 2년제, 3년제는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습 나가죠? 시습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점 관리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2학년 때는요, 우리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하는 학년이요, 2학년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과연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할지, 이전공을 선택을 할지, 부전공을 선택을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면서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스펙이 필요해. 그럼 어학연수를 가야 되네? 자, 어학연수를요. 2학년 때 갈까? 3학년 때 갈까? 4학년 때 갈까? 아니면 방학 때만 이용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같은 걸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나이, 그 시기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자, 그래서 2학년 때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3학년 때는요, 정말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이력서 작성해 보세요.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요, 3학년 때 이력서를 한번 작성을 해봐라 랍니다. 자, 이력서를요, 처음 작성하는 학생들이 제일 처음 느끼는 충격이 뭔지 아세요? 내가 2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몇 줄로 끝나네? 내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몇 날 며칠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 줄로 끝나네? 내가 이 토익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줄로 끝나네? 근데요, 요거 열심히 살아냈던 거 다 합쳐봤자요, 몇 줄 안 돼요. 그리고요, 스펙하고 딱 비교해보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의 스펙하고 딱 비교해보잖아요? 진짜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하고, 이제부터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3학년 때는요, 내가 이력서를 딱 작성해보면요, 스펙과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과 스펙을 딱 비교해봤을 때 이런 게 나와요. 나 봉사활동이 좀 부족하네? 나 경력이 좀 부족하네? 나 인턴 경험이 좀 부족하네? 나 어학연수 경험이 좀 부족해? 그러면 그걸 채우면 됩니다. 이제부터. 3학년 때는요, 그걸 채우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요즘 취업 스터디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기업, 학교를 딱 가보잖아요. 그럼 동아리예요. 금융권 동아리, 아니면 하다못해 금융권 중에서도요, 딱 하나 집어요. 무슨 증권, 무슨 은행.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지 하는 이 취업사에 딱 가입하면요, 여기서 정보 무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정보? 최신 정보. 어제 우리 선배가 거기 금융회사에 면접 봤다던데? 아니, 질문 뭐래? 질문? 몰라. 오래 달리게 하던데? 자, 왜 오래 달리기 시켰을까? 글쎄, 오래 달리기를 끝까지 달리면 끈기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나 봐. 자, 이런 것들의 정보 공유가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요, 현실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정보를 입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은요, 이런 표처럼 실행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적고요. 구직기간은 뭐냐면 1년 뒤 오늘, 아니면 그 채용 정보가 올라오는 그 공채 시기 있죠? 그 공채 시기를 딱 적고요. 지금부터 한 1년간이면 1년간 기간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 스펙이 무엇인지 다 적으세요. 다 적은 다음에 과연 이 스펙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뭐가 부족하지? 자, 요거를요, 싹 적어요. 그 다음에 요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적으세요. 2010년도 10월 달에는 요걸 준비하고, 2010년도 12월 달에 요걸 준비하고, 2011년도 3월 달에는 이걸 준비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준비를 하고요. 달별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1년이 무지무지 알차겠죠.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표를 적어도요, 아침에 몇 시에 뭘 해야 되고, 점심 때 뭘 해야 되고, 저녁 때 뭘 해야 될지가 완벽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학년 때는요, 정말로 취업해야죠. 지금까지 열심히 갈고 닦았던 거 취업해야죠. 그래서 이력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 그 기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기업 사이트를 계속 가셔야 돼요. 계속 들어가시고요. 이런 우리 사이트 있잖아요. 인크루트 사이트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요. 오늘은 S전자의 구직 공고가 났네. 내일은 L전자의 구직 공고가 났네. 요것들을 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날짜 체크하시고 그룹 홈페이지 계속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이력서 내세요. 수시도 내시고 공채도 내시고 그리고 주변에 인맥한테 쫙 널리 알리셔야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신문 읽으세요. 신문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이름이 나온 신문 기사라면 무조건 읽어라. 무조건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 특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대하고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읽으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 읽으시면 돼요. 딴 거요, 신문에서 딴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 신문 읽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찾아서 읽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으면서 알짜배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그 정보 기사를 읽으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면접 때 물어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시사 문제, 그것도 면접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신문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요, 지금 바로 무조건 실행해야 돼요. 어떤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상담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모 철강 기업에 인턴에 그 이력서가 합격이 됐대요. 그래서 교수님, 저 이거 합격됐는데요. 저 면접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동안을 코칭을 해줬습니다. 면접 준비는 이렇게 하고, 대답 준비는 이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다 준비를 이제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후에 만났습니다. 야, 너 면접 잘 봤니? 아니요, 못 갔어요. 왜 못 갔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갔대요.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인턴에 합격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떨어진 사람 대신해서 그 자리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 한 자리에 대한, 나 때문에 떨어진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라도 가야 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떨어지든 떨어지더라도 가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면접이라는 게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되는구나. 자, 어떤 분들이 와서 그 면접을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면접은요, 100번 면접 보러 가면 100번 다 떨려요. 근데 안 떨리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계속 그 경험을 느껴봐야 돼요. 느끼다 보면 안 떨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다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뭘 했냐면요, 우리 시간을 관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꿈, 아주 멀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쓴 글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글에다가요, 글을 딱 쓰면, 날짜를 딱 적어서 나 이날까지 실행할 거야 라고 날짜를 적으면 이게 목표가 됩니다. 근데 시간을 관리하는 건요, 이 목표를요, 1년 계획, 6개월 계획, 한 달 계획, 보름 계획 해서 계획표를 쭉 적는 거예요. 적은 다음에 하루 계획표까지 딱 나오면 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간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거 먼저 해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선택을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중요한 건 먼저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